자, 전공 수학 이론 일반인가요? 네, 이론 수업 1. 올해는 그 과목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제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이런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기별로 다루는 강의들이 정해져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일정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기존에 했던 방식이랑 좀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선생님들 자료가 조금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제가 뭐 표지도 따로 안 만들고 그 전공수학 원론이 이제 제가 조판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타입으로 이거를 조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거는 말하자면 워크북 형태의 조판 상태입니다. 워크북 형태라는 건 뭐냐면은 그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여기 이제 수업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워크북을 채우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전공수학 원론이라는 건 뭐냐? 우선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카페 있죠. 다음 카페에 지금은 그 프리즘 전공수학으로 제가 이름을 해놨어요. 여기 이제 그 프리즘이라는 거는 그 일종의 그 브랜드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향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수학 교육의 어떤 모토 같은 거고요. 프리즘은 뭐예요? 이렇게 그 빛의 파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이런 학습이 필요한 학습자에 맞춰서 뭔가 컨텐츠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프리즘 전공 수학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우리가 사용할 교재인 이 전공 수학 원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의 프린트는 우선 전공 수학 원론은 말하자면 임용에 출제되는 과목들에 대한 이론서예요. 임용에 출제되는 과목들 9개 과목이 있죠. 해대, 위선, 국정, 미화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 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기존에 어차피 학부용 그런 그 학부 교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이론서가 필요하냐 생각해 보면은 학부 교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임용 시험 준비를 해보시면은 물론 이제 학부 교재는 그 해당 전공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고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그런데 좀 문제가 뭐냐면 임용 시험하고 이제 결이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임용 시험에 잘 다뤄지지 않는데 중요하게 다뤄진 그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학부용 책에 있는 예제나 문제들은 어때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예제들이죠. 임용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그 전공수학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예제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게 경쟁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되게 꼬아서 내고 있어요. 그런 예제들에 이제 특화된 이런 교재들은 사실 학부 강의용 교재로는 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이제 아직도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은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서 그러면은 나는 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작년이랑 좀 바뀐 부분이 이렇게 올해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워크시트, 그러니까 전공수학 원론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가 이걸 컴파일을 할 수가 있는데, 조판을 하는 거죠. 조판을 할 수 있는데, 하나 워크북 형태의 조판이 있어요. 워크북 형태의 조판은 뭐냐면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빠져 있는 상태로 조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거고, 지금 우리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게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표지도 없고
페이지가 처음에 이제 26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 영장이라고 돼 있고, 제일 위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부터 이렇게 행렬대수 제1장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책에서 선형대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출력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느냐? 강의 때마다 이제 이 해당하는 부분들이 계속 쌓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들을 나중에 이 페이지에 맞춰서 순서대로 딱 이제 모아 놓으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론 수업이 다 끝났을 때는 대략 뭐 1000몇백 페이지가 되는 이런 전공수학 이론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워크북 형태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출판용 물론 이제 여기서 출판이란 건 제가 뭐 출판해서 돈을 받고 팔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책의 형태로 출판돼 있는 조판된 그런 버전은 어디 있느냐? 워크북 형태는 이거는 프린트로 제공이 되고요. 요거를 제대로 출판을 한 꼴은 어디에 있냐면은 카페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페 어디에 게시가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다음 카페를 가볼게요. 다음 카페 여기 지금 이제 이게 모바일로 본 거랑 PC로 본 거랑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PC로 봐도 이제 여기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게시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여기 학습 자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학습 자료. 보이나요? 안 보이네? 이게 안 보이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보이게 할 수가 있지?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페니까 이제 게시판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게 카페 이름은 뭐냐면은, 카페, 다운, 넷, SEO, NEO. 이게 주소예요, 주소. 여기 이제 게시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습 자료 게시판이 있어요. 학습 자료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예. 학습 자료 게시판을 들어가시면, 거기 게시된 글이 제일 위에 뭐 임용 기출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수학 원론 웹 버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목이 뭐라 해야 되냐 3월 11일 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작년 3월 11일에 제일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론 수업 거의 끝나갈 때쯤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럼 제가 또 이거 언제 업데이트를 하느냐? 요번에 이론 수업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이제 해설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요거는 근데 요 날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며칠 날 이거 다운받았는데 날짜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요거 다운받으시면은 거기 앞에 이거 이제 컴파일한 날짜가 적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날짜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최신으로 바꾸셔도 되고, 근데 뭐 날짜가 며칠 차이 안 난다. 그러면은 사실 바뀐 부분이 미미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보통 요즘 이제 태블릿으로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필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필기 하다가 새로 바꾸면은 기존에 있었던 필기가 다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적당히 쓰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론 끝날 때까지는 이 프린트에 프린트에 필기를 주로 이렇게 하시고 필기를 신경 써서 하시고 요거는 이론 끝날 때쯤에 한번 다운받아서 이거를 뭐 출력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프린트에서 정리했던 거를 거기다가 이제 본인 나름대로 책에다가 다시 옮기시던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 말고도 여기 지금 다음 카페에는 질문 게시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풀이 몇 점 게시판이 있어요. 내풀이 몇 점 게시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풀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게시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건의사항이라는 게시판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전공수학 원론을 보는데 보니까 이게 해설이 없어요. 무슨 예제가 해설이 없는데 나는 요거부터 좀 빨리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제 전공수학 원론의 몇 페이지에 무슨 예제 요거 좀 해설을 해달라 이런 거 이제 건의사항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그리고 사실 게시판 용도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다른 엉뚱한 게시판에 써놓으면 제가 제대로 된 데 옮겨 드리니까 너무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좀 친숙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나 이런 데다가 질문 올리면은 조금 질문이 조금 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좀 빠른 답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비대스로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밀글로 올리실 거면은 차라리 개인 카톡 계정을 이용을 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카톡 계정은 제가 상담용 계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1위로 카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접촉을 하시면은 상담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좀 여담이지만 이 번호들이 좀 약간 별로 특징이 없는 그런 번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특징적인 번호입니다. 이거 6765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보나치 수예요. 피보나치 수 중에서 4자릿수 중에서 제일 큰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특별한 숫자고요. 요거는 n의 n제곱으로 쓸 수 있는 숫자 중에서 4자리가 요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특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외우기 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보죠. 네,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 행렬 대수를 할 거예요. 예, 근데 뭐 행렬 대수가 뭐 별스러울 게 있느냐, 뭐 행렬 2개 곱하는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번 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행렬을 블록 행렬로 나눠서 보는 관점이에요. 행렬을 블록 행렬로 나눠서 보는 관점.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 그러면은 뭐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학습 목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방정식과 이제 붙임 행렬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요거 하나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학습 목표를 그래서 행렬의 곱을 보는 관점을 이거를 블록 행렬을 응용해서 블록 행렬을 응용해서 보도록 이런 관점을 이제 좀 변화시키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블록 행렬이 뭔지 좀 약간 잘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U라는 벡터가 있어요. 열 벡터예요. 열 벡터, V라는 열 벡터, 그 다음에 W라는 열 벡터가 있어요. 이런 열 벡터. 자, 요게 뭐 그냥 3차원 공간상의 열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몇 바이 몇 행렬이에요? 이게 3 바이 3 행렬이잖아요. 네, 3 바이 3 행렬. 그죠? 3차원 공간상의 열 벡터니까 요게 3 바이 3 행렬이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A, B, C 이런 열 벡터를 곱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냥 얘네들을 숫자처럼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숫자처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순서대로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AU 더하기 BV 더하기 CW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행렬에다가 뒤에다가 열 벡터를 곱한다는 거는 선형 조합을 하는 거예요. 행렬에다가 뒤에다 어떤 열 벡터를 곱하는 거는 얘네들을 선형 조합한다는 의미다 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세요? 그리고 이제 블록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형태만 맞으면 우리가 그 행렬 곱셈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당연히 근데 사실 임용시험 요즘에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으면은 다 3x3까지만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은 네 3x3까지만 익숙하게 뭔가가 되면 그러면은 성공한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그 3x3 행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네들을 열벡터로 보면 열벡터 3개가 모아져 있는 이런 행렬로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이게 열벡터를 다시 곱했을 때 열벡터를 하나 곱했을 때 이게 이제 그냥 선형 조합이 된다라는 거. 요 부분만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가시면 요번 섹션에서는 이제 얻을 만한 거는 다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일반적인 이제 행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는 방법은 지금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뭐 지금 처음에 261페이지나 아니면 262페이지의 여백 부분을 빈칸 부분을 이용해서 필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필기조교 선생님을 지금 아직도 모집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필기조교에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라도 이렇게 필기조교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 카페에 보면은 필기조교 특전 이런 것들이 안내가 돼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x3 행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x3 행렬을 볼 거예요. 3x3 행렬에다 3x3 행렬을 곱하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원래는 자 여기 3x3 행렬이면 성분이 9개가 쓰여져야 되는데 각 행마다 행벡터로 써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행벡터 이거를 내가 R1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행벡터예요. 행벡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R2. 그러니까 R1이 행벡터 이렇게 써 있다는 거는 R1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R11, R11, R12, R13. 요렇게 지금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여기도 R3. 자, 이렇게 해서 행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또 3x3을 곱해요. 3x3. 근데 이번에는 뭘로 볼 거냐면 얘네들을 열벡터로 볼 거예요. 열벡터. 자, 첫 번째 열벡터, 두 번째 열벡터, 세 번째 열벡터.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C1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거는 열벡터예요. 열벡터라는 건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거거든요. 얘가 C1, 1, C2, 1, C3,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항상 뭔가 성분을 쓸 때는 행, 그 다음에 열, 행, 그 다음에 열 이렇게 되도록 쓰면은 알아보기가 편합니다. 자, 원래 그냥 3x3이니까 원래 9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한번 그냥 다 풀어 써볼게요. R11, R12, R13, R21, R22, R23, R31, R32, R33 이런 거 있어요. C도 마찬가지 C11, C12, C13, C21, C22, C23 이거 다 안 써도 되겠죠. 그죠? 이건 그냥 구경하시면 돼요. C32, C33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예요. 요건데 이걸 보는 관점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곱한 게 어떻게 되느냐? 제 1행 1열은 뭐가 되냐면은 요거랑 요거를 순서대로 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아, 그거는 그냥 뭐냐면 요 R1이랑 C1을 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은 1행 1열은 R1, C1이야. 이렇게. 자, 요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다시 볼까요? 자, R1이 아까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R1, C1은 어떻게 생겼냐면 R1, C1은 이렇게 생겼어요. R11, R12, R13. 그 다음에 여기다가 C11, C21, C3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를 순서대로 곱해서 더하면 숫자 하나가 딱 나오겠죠. 그게 첫 번째 1행 1열 성분인 거예요. 이런 관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2행 1열 성분은 1행 2열 성분은 뭐가 되냐면 R1에 C2가 된다고. 여기는 R1에 C3가 된다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R2C1 이런 식으로. R3C1, R2C2, R2C3, R3C2, R3C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근데 이거 숫자는 그냥 이렇게 쓰는데 변수를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더 쓰는 건 뭐지? 짝대기를 하나 더 쓰는 거는 이거는 그 블랙보드, 그러니까 칠판용 두꺼운 글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칠판용 두꺼운 글씨체. 글씨체 이름 자체가 블랙보드 볼드페이스예요. 예.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임용 시험지를 자세히 보시면 선형대수 문제에서 그 벡터는 약간 다른 글씨체로 쓰여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약간 두꺼운 글씨체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좀 수학에서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벡터하고 스칼라하고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게 좀 중요해요. 예. 그러면은 두꺼운 글씨체 하는데 우리가 손으로 쓰는데 두꺼운 글씨체 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더 써서 하는 겁니다. 다른 문자들에 대한 그런 두꺼운 글씨체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간단하게 좀 연습을 해보면 블랙보드 볼드페이스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거는 근데 꼭 저처럼 할 필요는 없고 사람마다 좀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E, F, G, H, I 해보면 좀 재밌어요. I, J, K. I, J, K는 언제 쓸까? 이거 이제 표준기죠. 할 때. I는 100, J는 010, K는 001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K, L, 그 다음에 M, N, O, P, Q, R, S, T, U, V, W, X, Y.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X, Y, G. G는 많이 쓰죠. 그리고 Q, 이거 있어야 돼요. R. 이거 뭐죠? 실수 집합. 그 이름 있는 집합들은 이렇게 볼드페이스로 또 써요. 이름 있는 집합들. R도 이렇게 쓰고, C도 이렇게 쓰고, Q. 이거 뭐죠? 유리수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G는 정수 모아놓은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글씨체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앞에 있는 행렬을 열벡터로 써볼게요. 자, 앞에 있는 행렬을 열벡터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마찬가지로 3x3이에요. 여기 3x3인데, 3x3이니까 여기는 이제 그 C1, C2, C3 이렇게 있겠죠. 자, 요거랑 곱하려면 여기에 곱해지는 거 열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그쵸? 열이 3개. 그래서 이거는 다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내가 이번에 M 1, 1, M 2, 1, M 3, 1, M 1, 2, M 2, 2, M 3, M 3, 2 이렇게만 곱해볼까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3x3이었고 얘는 몇 바이 몇이에요? 얘는 지금 3x2잖아요. 그럼 요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3x3이랑 3x2가 곱해졌으니까 3x2가 나오겠죠. 이 3x2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면은 열벡터가 2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열벡터 각각이 뭐가 되겠어요? 자, 얘네들을 지금 블록 형식으로 했지만 곱할 수 있는 순서에 맞춰서 하게 되면 그냥 숫자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숫자처럼 생각하면 된다.
숫자처럼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숫자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열은 C1, C2, C3하고 얘네들이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구나. 자, 그러니까 M11에 C1 더하기 M21에 C2 그리고 M31에 C3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열은 뭐가 되냐면 M12에 C1 그리고 M22에 C2. 이게 지금 선생님들 보니까 약간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는 말을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봐서 그래요. 처음 봐서. 이런 거 그러니까 자주 볼 일이 없잖아. 이런 표현도 이게 무슨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 봐서 익숙하지가 않은 건데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방식이랑 제가 여러 가지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게 TV로 하는 것도 있고. 자, 지금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아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명제 1.1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 1.1. 명제 1.1의 내용이 지금 요거예요. 요거. 뭐가 또 다르냐? 다른 게 아주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서 이제 전단지 같은 거 보시면은 일정이 있죠. 일정. 연간 일정. 연간 일정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건 또 어디에 있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첫날에는 할 게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카페 들어가면은 전공수학 필기조교 모집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공지사항에 보시면, 카페 공지사항에 보시면,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이에요. 공지사항이라는 게시판에 보시면, 거기 위에서 네 번째 줄인가요? 세 번째 줄인가요? 통합 안내라고 있어요. 전공수학 통합 안내. 전공수학 통합 안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런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딱 들어가면, 거기 직강 수강 신청도 있고, 연간 강의 일정 시트가 있어요. 시트. 아예 제가 요번에는 그냥 시트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트 들어가시면 이제 일정 같은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월말마다 뭐가 있냐면 월간 테스트가 있어요. 월간 테스트.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수강 신청하시고 알고 하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월간 테스트는 언제냐? 이건 1월 27일 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전공 모의고사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약간은 그래도 긴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월간 물론 이거 점수가 안 나온다고 이제 대학에서처럼 그렇게 막 학점이 펑크가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점수가 기록이 되고 제가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상담 자료로 삼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단연간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 선생님이 합격이 된다, 안 된다? 그게 나오잖아요. 올해도 거의 맞았어요. 제가 이분까지는 되고 이분부터는 안 된다. 요게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해 되게 어려웠잖아요. 되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수준이 됐던 선생님 되고 딱 그 수준이 된다. 마지막 선생님이 합격선보다 약간 높고 안 된다 선생님이 합격선보다 약간 낮았어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 월간 테스트 대단히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될 거고
시험 준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따로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복습 테스트를 보고 이렇게 그거는 안 하지만 월간 테스트를 되게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볼 거예요. 하루를 다 쓸 겁니다. 거의. 오후에 좀 시간이 남으면 진도를 나가겠지만 월간 테스트 오전 시간이 그러면 A형, B형 풀면 오전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럼 밥 먹고 와서 그 해설 들어야 되잖아요. 해설 아무리 빨리 해도 시간이 많이 남진 않겠죠. 네. 그 진도를 조금 나가는 한이 있어도 월간 테스트는 진짜 모의고사 형식으로 본다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1월 27일 날 지금까지 배운 내용 안에서 나오니까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수교론 안 했는데 수교론 어떡하냐? 저도 어차피 수교론 문제를 못 냅니다. 낼 줄 모르기 때문에 수교론 자리에다가 증명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있는 증명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용 형식의 문제는 뭐예요? 정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론 공부할 때는 그래도 중요한 증명들은 또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 자리를 이제 증명 문제로 채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자. 연습 문제 같은 게 그 장마다 있어요. 여기 지금 프린트도 1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는 그런데, 이거는 그 웹에,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써놨던 거기 보면은 답이 있는 것도 있겠죠. 그죠? 예, 답을 찾아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답이 없는 거는 저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습 문제는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요. 앞쪽에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내가 다 풀 수 있어야지 학습이 좀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뒤에 응용 문제들은 좀 원래 어려운 거니까 좀 안 풀려도 그냥 그 공부한다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행렬 곱셈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거기 전략 1에 써 있는 이 내용은 뭐냐? 방금 한 얘기입니다. A, B의 열은 A의 열 벡터를 B의 열의 개수로 한 선형 조합이다. 자, A, B의 열은 A 곱하기 B의 열은 A의 열 벡터, 앞쪽에 있는 행렬의 열 벡터의 B의 열을 개수로 한 선형 조합이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밑에다가 간단하게 하나만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했지만 자, 다 어렵다. 그러면은 요것만 기억하시라라고 한 거 있죠? 네. 요거를 거기 그 자리에다가 써 두시면 되겠어요. UVW에다가 ABC를 한 거는 요거는 AU 더하기 BV 더하기 CW다. UVW 열 벡터에다가 뒤에다가 ABC를 곱한 거는 AU 더하기 BV 더하기 CW다. 네. 요것만 잘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제가 있는데, 자, 예제 1.1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렬에 대해서 무슨 이론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인강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같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돼요. 직강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끔 풀 시간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결국 M의 열 벡터가 ABC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ABC를 그냥 스칼라처럼 쓰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블랙보드로 쓰시거나, 블랙보드 볼드페이스가 좀 나는 부담스럽다. 난 그렇게 써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화살표 위에 머리 화살표를 써서 나타내는 게 숫자랑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라는 거죠. A, B, C. M을 이렇게 놓고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벡터를 열 벡터로 해가지고 A, B, C를 열 벡터로 해가지고 자,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3행 열 벡터로 이루어진 이게 무슨 말일까요? 3행 열 벡터 도대체 뭔 소리지? 그러니까 성분이 3개인 열 벡터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 어떻게 생긴 거다? 얘는 A1, A2, A3. 요게 자 이게 숫자가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걸 행이라고 하기 좀 못하지만 어쨌든 행렬에서는 이게 하나의 행이에요. 그러니까 3행인 열 벡터예요. 3열인 행 벡터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겠죠. 자, 3행 열 벡터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있으니까 M은 이제 3x3 행렬인 거죠. 네. 자,
A 벡터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다가 2, 1, 0을 곱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결국? 자, 따로따로 떼서 생각을 해보세요. 2, 1, 0을 곱해서 나온 게 3, 1, 2인 거죠. 요건 아시겠어요? 자, 요 부분 아시겠어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m에다가 0, 1, 2를 곱해서 나온 건 뭐다? 이거는 마이너스 1, 1, 2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자, 그런데 한편으로 m에다가 2, 1, 0을 곱해서 나온 거는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2, 1, 0 곱하면은 이게 2a 더하기 1b 더하기 0c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a 더하기 1b 더하기 2c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두 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두 개를 더하고 싶잖아요. 그쵸? 자,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이게 뭐가 되죠? 자, 3 빼기 1은 2가 되고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2 더하기 2는 4가 됐네요. 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뭐가 된다? 요게 1, 1,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였는데 쉽지가 않죠. 그쵸? 자, 조금 더 다른 관점. 이 상태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열 벡터의 합을 구한다는 건 그러면 결국 m에다 뭘 곱하는 거냐? m에다가 뭘 곱하는 거다? 1, 1, 1 곱하면 열 벡터의 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세요? 그쵸? 여기다 1, 1, 1 곱하면 이게 뭐예요? A, B, C에다가 1, 1, 1 곱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A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1 더하기 C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 벡터의 합을 구하는 거는 1, 1, 1 곱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1, 1, 1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애초부터 이렇게 풀어서 쓸 거 없이 요 식에서 두 개를 합해 줄 수 있죠. 자, m에다가 2, 1, 0 여기다가 m에다가 0, 1, 2를 더해주면 그러면 m에다가 2, 2, 2를 곱한 거가 되는 거니까 이걸 절반, 반띵을 딱 해주면 뭐가 된다? 이게 m에다가 1, 1, 1 곱한 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이거는 알고 있지 이미. 3, 1, 2 3, 1, 2 마 1, 1, 2 이거였으니까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뭐가 나온다? 1, 1, 2가 나오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 의도는 우리 선생님들이 요렇게까지 도달하는 거가 좀 이제 학습 목표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 네.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개념이에요. 트레이스라는 개념이 나왔죠. 트레이스는 그 대각합입니다. 대각합. 정사각 행렬에서 대각선분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시간이 좀 꽤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절에서 중요한 얘기는 상당 부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속도를 내 가지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1.2는 그냥 간단히 증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워크시트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예제가 소개돼 있고 이제 행간의 부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증명 같은 거는 빠져 있으니까 수업을 하면서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P는 n by n이네요. P는 n by n. Q는 n by m. 제가 행렬 곱에서 그 형태를 설명한다고 강조를 많이 안 했는데 그러면은 PQ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사실 근데 요즘 임용에서는 이건 일반적인 행렬의 곱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다 3x3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건 알긴 알아야 되니까. 자, 얘는 m by n이고 얘는 n by m입니다. 곱은 정의가 돼요. 요 가운데 거가 같으면은 곱이 정의가 됩니다. 그럼 나오는 형태는 뭐냐? 요거 by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PQ는 요거는 m by m 행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QP는 n by n 행렬이 되겠죠.
자, 요것도 하나 체크를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PQ의 트레이스는 뭐냐? 그럼 트레이스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대각학. 선생님들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가 M이라는 행렬을 B라고 합시다. B라는 행렬을 우리가 N by N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을 때 트레이스 B는 요 B의 대각 성분을 쭉 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B의 1, 1 더하기 B의 2, 2 더하기 B의 N, N 대각 성분을 다 합한 거다. 기호로 쓰면은 K는 1에서부터 N까지 B의 K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대각합이다. 그러면 자, 정리해서 증명하라고 한 게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트레이스 PQ가 트레이스 QP랑 같다는 걸 보여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좌변 정리해가지고 좌변 정리하고 우변 정리해서 둘이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트레이스 PQ는 자, 요거는 시그마 IJK PQ의 KK인 거죠. 근데 PQ의 KK 성분은 자, K는 지금 PQ가 몇 바이 M by M이라 했어요. K는 1에서부터 M까지가 되겠네요. PQ의 KK는 J가 1에서부터 N까지. 자, 그리고 P의 KJ, Q의 JK예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들 지금 PQ의 KK가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세요? 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P라는 행렬이 있고, Q라는 행렬이 있어요. 여기서 곱해가지고 뭔가 나왔는데, KK 성분,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여기서 KK니까, K행 K열이 뭔가 나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의 K행과 Q의 K열을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P의 K행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얘는 P의 K1, 자, P의 K2, P의 N 이런 게 써져 있겠죠. 마찬가지 여기는 Q의 1K, Q의 2K 쭉 해서 Q의 NK가 써져 있겠죠. 이거 곱한 거니까 자, K 뒤에 J가 1부터 N까지 J가 1부터 N까지 변하면서 J가 1부터 N까지 변하면서 둘이 곱해진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식이.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럼 JK 자리 바꿔. 더하기는 순서니랑 순서 상관없으니까. 자, K는 1부터 M까지. PQ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JK 순서를 바꿨으니까 얘도 자연스럽게 순서를 뭔가 바꾸고 싶지 않나요? 그죠? 순서를 바꿔볼까요? 우리가 그 따로따로 해가지고, 같은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J는 1에서부터 N까지 뭐가 된다? 다시 가운데 거가 같아졌네요? 가운데 거가 같아지면, 그러니까 안쪽 인덱스가 같아지면 이건 뭐다? 행렬의 곱에서 JJ 성분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QP의 JJ 성분이 되겠다. 근데 JJ 성분 계산해가지고 다 합한 게 이게 트레이스지. 그래. 이게 트레이스였어. QP. 자, 트레이스 PQ에서 출발해서 트레이스 QP로 끝났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트레이스는 이게 사실 약간 2x2라도 약간 고난이도 문제 만들 때 이 테크닉을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임용에서는 많이 다뤄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트레이스 개념 자체는 우리가 그 고유값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되니까 트레이스 개념은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리 1.3. 이번에는 그 트랜스포즈예요. 트랜스포즈인데 두 개 행렬을 곱해가지고, 자, 요것도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행렬의 곱을, 성분을 나타내는 게 조금 안 익숙하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한번 1.3도 증명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 1.3을 증명을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한 페이지에 이제 이게 왜 두 개가 들어있냐면 이거 두 개의 증명이랑 풀이를 합해도 뭐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밑에다가 정리 1.3 증명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 1.3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MN의 곱이 정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 MN의 트랜스포즈가 N 트랜스포즈, M 트랜스포즈하고 같다. 자, 두 행렬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형태와 성분이 같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곱이 정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네 곱을 M은 M by P 그리고 N은 P by N 이라고 하겠어요. 자, 이런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즈는 행하고 열을 바꾼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 트랜스포즈는 행하고 열을 바꾼 거다라는 거를 제가 굳이 필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을게요. M 트랜스포즈는 요거는 그냥 전치 행렬이다. 요거는 행하고 써드릴게요. 행하고 열을 바꾼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거냐? 봅시다. M, N의 트랜스포즈예요. 자, 요거는 일단 형태가 몇 바이 몇이냐? 형태가, 자, M 곱하기 N은 중간에 P가 같으니까는 곱하는 게 정의가 되고, M by N이 되죠. M by N. 그걸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요거는 N by M이 됩니다. 얘가 M by N이니까 얘는 N by 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N 트랜스포즈, M 트랜스포즈도 정의가 되는지 봅시다. N 트랜스포즈는 뭐예요? N 트랜스포즈는 자, N by P인 거죠. M 트랜스포즈는 뭐예요? 얘는 P by M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뭐가 된다? 얘가 N by M이 된다. N by M이 된다. 아, 둘이 형태가 똑같네요. 자, 그럼 이제 성분을 비교를 해봅시다. MN의 트랜스포즈에다가 IJ 성분을 볼 거다. 나는 I 행 J열 성분을 한번 보자. 자, 그런데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바꾼 걸 써요. 바꾼 거니까 MN의 트랜스포즈 IJ 성분이란 거는 이거는 원래 MN의 JI 성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MN의 JI는 M의 J 행이랑 N의 I 열이랑 곱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K라고 한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P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N 트랜스포즈하고 얘를 엮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트랜스포즈로 바꾸면서 IK와 JK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쓰여지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P까지 N 트랜스포즈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KI였는데 여기는 I, K가 되겠죠. 요게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M 트랜스포즈의 JK가 M 트랜스포즈의 KJ랑 같은 거죠. 요게 요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중간에 K가 있으니까 뭐가 된다? 이거 곱한 다음에 IJ 성분이 되겠다. 요거는 N 트랜스포즈 M 트랜스포즈의 요거의 요 행렬의 IJ 성분이 되겠다. 요 행렬의 IJ 성분과 요 행렬의 IJ 성분이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요 두 행렬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이 증명을 해보는 의의는 우리 선생님들이 행렬의 곱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
예, 그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 증명을 잘 쓸 수 있을 때, 아, 내가 행렬의 곱을 시그마로 잘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잠깐, 그 일시 정지해 주세요. 예제 1.2번 한번 선생님들 풀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답을 잘 찾으셨나요? 자,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알쏭달쏭하죠. 네. 지금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하라고 한 게 뭘까요? 구하라고 한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쵸?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어떻게 구해? 자, 그래서 내가 이거는 여기다가 111이라는 이런 그 열벡터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 라는 걸 착안을 하시면, 지금 이 식을 한번 보세요. 여기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바꿔서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얘 자체가 A111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 자체가 열벡터 합이 111인 그런 행렬이에요. 그런 이상한 행렬인 거죠. 수많은 행렬 중에서. 근데 우리가 얘가 값이 나와 있네요. 얘가 얼마지? 얘가 B네. B는 문제에 없었지만 제가 그냥 B라고 한 겁니다. 자, 얘가 1, 1, 마이너스 1, 2,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1. 1, 1, 1이네. 이거 열의 합을 구하면 되겠다. 자, 열의 합을 구해보자. 어떻게 되죠? 자, 이제 요거는 이거 한꺼번에 다 합해도 되고, 그냥 계산을 해도 돼요. 자, 근데 요거 계산할 때, 요 세 개 합이 여기 적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2. 1, 3, 2가 되는 거예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벡터는 1, 3, 2를 성분으로 가지는 벡터다. 자, 그리고 C를 어떻게 구하냐. 근데 주어진 조건이 이제 뭐가 주어졌냐면, 210의 A 트랜스포즈가 110이라는 거죠. 근데 트랜스포즈로 주어졌으니까 이게 뭔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양변에 트랜스포즈를 취해 봅시다. 자, 210 A 트랜스포즈가 요게 110이다. 양변에 트랜스포즈를 취해 볼게요. 그러면 A에다가 뭐가 되죠? 210의 트랜스포즈는 210 열벡터가 되는 거죠. 110의 트랜스포즈는 110 열벡터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어요? 여기는 좀 지워볼게요, 이제. 그러면 이 아이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잘 모르겠으니까 왼쪽에다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A 자체는 몰라요. A 자체는. 하지만 A에다가 이런 게 곱해졌을 때는 뭔가 계산할 수 있죠. 왼쪽에다가 A, B, C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요게 A, B, C의 110이다. 물론 이게 3x3 곱하기 3x1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어떤 시각으로 볼 거다? 얘는 선형조합이야. 형조합이야. 개수가 1, 1이야. A 더하기 B야. 자, 우리 선생님들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돼? 자, 그리고 얘는 뭐였죠? 얘는 B였어, 원래. 그러니까 B에다가 요거는 B에다가 즉 여기다가 210 곱한 거야.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지. 요거 2배에서 요거 하나에서 더하면 돼. 3. 4 더하기 1은 5. 마이너스 2 더하기 0이네요. 3, 5, 0이다. A 더하기 B는 3, 5, 0이네. 아까 우리가 뭐 구했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했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했으니까 여기서 A 더하기 B만 빼주면 되겠네. 자, C라는 거는, 그쵸? 맞아요. 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나왔었죠? 1, 3, 2가 나왔었죠. 1, 3, 2. 1, 3, 2. 여기서 뭘 빼자? 3, 5, 0을 빼자. 그랬더니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가 되겠네요. C의 성분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다. 약간 뭔가 답이
B의 210. B의 210이 이게 맞나요? 제가 뭘 잘못 계산했을까요? 마이너스 10, 1, 마이너스 10, 1. 마이너스 10, 1, 마이너스 10, 1. 저게 맞네요. 제가 여기 책 쓸 때 약간 실수가 있었나 봐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예제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선형 방정식 이야기 나왔는데, 선형 방정식하고 그 행렬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선형 방정식 우리가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그 제가 일반적인 n by n 행렬에 대해서는 그 원론에다가 잘 써놨으니까 우리는 또 이제 3 by 3, 그러니까 변수 3개짜리를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변수 3개짜리에 A11의 x 더하기 A12의 y 더하기 A13의 g. 자, 요게 P고요. A21의 x 더하기 A22의 y 더하기 A23의 g. 요거는 Q. 그 다음에 A31의 x 더하기 A32의 y 더하기 A33의 g. 요거는 R. 자, 이런 선형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 선형 방정식은 지금 개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상수항이 있잖아요. 이 개수들과 상수항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완전히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행렬식의 정보를 다 빼와가지고, 우리가 그 행렬식으로 적어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개수들을 일단 모아 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XYZ라는 열벡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XYZ라는 열벡터를 생각해 봤더니, 자, 제1행이 뭐가 돼요? P가 되죠. 제2행이 Q가 되고, 제3행이 R이 됩니다. 자, 지금 요 방정식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렬과 이 행렬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그러면 이 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 아이는 개수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랑 얘를 붙여서 만든 행렬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행렬을 요걸 뭐라고 하냐면은 붙임 행렬이라고 합니다. 붙임 행렬. 제가 여러분들 이게 서술한다고 이렇게 글씨를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뭔가 약간 하나 발견할 때보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백강고시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백강고시체라고 있는데, 백강고시체가 고시를 위한 글씨체래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고시 같은 거 있었을 때 글씨 진짜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글씨를 얼마나 빨리 쓰느냐가 시험하고 진짜 정말 중요한 연관성을 가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서술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씨체를 좀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이 글씨체 자체가 약간 저작권이 있어요. 글씨체가 저작권이 있어서 이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되어 있는 책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군데군데 찾아보는데 제가 약간 중요하게 발견한 게 뭐냐면은 저는 그래서 그러면 글씨를 빨리 쓰면 뭐 히읗, 치읓, 이제 약간 복잡한 이런 것들, 쌍비읍 이런 것들 있잖아요. 쌍시옷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찾아봤는데 일단 약간 기발한 게 그 비읍은 2회에 쓰면 돼요. 비읍은. 그 비읍은 뭐냐면 그 사실 이런 거 법에 들어가는 글자잖아. 이게 법에 들어가는 글자니까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사법고시생들이. 그러니까 비읍은 빨리 쓴다 이거죠. 근데 제일 제가 자음 중에서 제일 좀 쓰기가 귀찮은 게 뭐냐면 리을이에요. 리을.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거 채점 이렇게 해보면은 리을 흘려 쓰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백강고시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리을은 3회계 쓴다라고 돼 있어요. 쌍시옷도 사실 이게 아닌데 그 리을은 무조건 3회계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을을 흘려서 쓰면 이게 지읒이랑 구별도 잘 안 되고 되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일단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좀 약간 글씨를 빨리 쓰면서 가독성 높은 답안을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셨으면은 되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을 흘려 쓰지 마세요. 제가 답안 채점할 때 리을 흘려 쓰시면은 리을 흘리 제가 이렇게 첨삭해 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리을은 저도 만약 리을 흘려 쓰면은 흘려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게 붙임 행렬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 수업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죠, 그죠? 지금 제가 올해 뭐 여러 가지 바꾸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느라 지금 1절이 다 안 끝났는데 일단 선생님들 조금 지치신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